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경제지표 9-하이엠. 시장의 급등락에 휘둘려 본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매일 새로운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금리 인상, 환율 변동, 유가 급등 같은 소식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막막했던 순간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경제지표구는 영국 런던대 출신의 매크로 전문가 하이엠이 9가지 핵심 경제지표를 통해 복잡한 경제를 쉽게 풀어주며 투자 타이밍을 잡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와 함께 지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며 당신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부터 이 책의 매력적인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그리고 시사점과 독자들의 반응까지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함께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책의 줄거리 9가지 경제지표로 시장의 흐름을 잡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경제지표구는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9가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저자 하이엠은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하며 각 지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지표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표들이 투자 전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 독자들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는 책의 내용. 1. 장단기 금리차 경기 예측. 책은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을 때 장기 국채 금리 10년물과 단기 국채 금리 2년물의 차이가 좁혀지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죠. 하이엠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인버티드 커브, 보통 1218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 지표가 역전되었던 사례를 들어 투자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죠. 이 사례는 특히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테일러 룰 금리 예측. 테일러 룰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이론적 틀이에요. 책에서는 이를 통해 금리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테일러 룰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를 알면 투자자는 금리 인상기에 어떤 자산이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죠.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예로 들며 은행주나 단기 채권이 금리 상승기에 유리했던 사례를 설명합니다. 또한 테일러 룰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미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투자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팁을 제공해요. 3. 일본엔 환율 글로벌 경제 위기. 일본엔 환율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신호로 작용한다고 해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뜻으로 이는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책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가 급등했던 사례를 들어 엔 환율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읽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엔화 강세 시 달러 기반 자산 미국 주식 등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며 투자자는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죠. 이 지표는 특히 글로벌 ETF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유용합니다. 4. 유가 인플레이션과 섹터 투자.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동인 중 하나로 책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던 사례를 다룹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섹터의 엑슨모빌, 쉐브론나 원자재 관련 주식에 투자 기회가 생기지만 동시에 소비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통해 투자자는 유가 상승 시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또한 유가 하락 시
항공사나 물류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지표의 양방향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5. 수출금액지수 한국 증시.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금액 지수는 KOSPI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예요. 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KOSPI 지수가 반등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투자자는 수출 지수가 상승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수출 기업에 주목할 수 있죠. 또한 수출 지수가 하락하면 내수 중심 기업리의 현대백화점에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표의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6. 건축 허가 건수 한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건축 허가 건수를 소개해요.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하면 23년 후 주택 공급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책에서는 2010년대 중반 서울의 건축 허가 건수가 급증하며 이후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잡는데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장기적인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구리와 철광석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 구리와 철광석 가격은 각각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줍니다. 책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구리 가격이 급락하며 세계 경제의 침체를 예고했던 사례를 다룹니다. 반면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늘어나면 건설 및 제조업이 화랑이라는 신호로 관련 주식의 포스코, 현대제철에 투자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해요. 또한 구리와 철광석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경우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8.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인플레이션. CPI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로 소비재 가격의 변동을 통해 경제의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책에서는 2022년 미국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촉발했던 사례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CPI가 상승하면 채권이나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주목할 수 있죠. 또한 CPI가 안정되면 성장 주테크주 등에 다시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9. 고용지표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고용지표는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실업률이 급등하며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비농업 고용이 증가하면 소비가 활성화되어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를 통해 투자자는 고용지표를 통해 소비재 섹터나 소매업 관련 주식에 투자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죠. 이처럼 책은 각 지표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와 함께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저자는 이 9가지 지표를 조합해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며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죠. 핵심 메시지 경제를 읽는 눈, 흔들리지 않는 투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매크로 경제 지표를 이해하면 시장의 흐름을 읽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자 하이엠은 다음과 같은 주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지표는 시장의 언어다. 경제 지표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예요. 금리, 환율, 유가, 고용지표 같은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경제의 건강 상태와 투자 기회를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이 지표들을 읽을 줄 알면 뉴스나 시장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2. 타이밍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를 통해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수출 지수가 상승하면 성장주에 투자하는 식으로요. 그러나 저자는 타이밍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과 균형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3. 단순함 속에 힘이 있다. 9가지 지표는 복잡한 경제를 단순화해줍니다. 저자는 모든 경제 지표를 다 알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며 이 9가지 핵심 지표만 이해해도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4. 감정에서 자유로워져라. 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의 감정을 흔들죠. 급등락하는 주식 가격, 부정적인 뉴스, 소셜미디어의 소음은 공포와 탐욕을 부추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한 투자는 이성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5. 글로벌 시각을 가져라. 한국 투자자라면 KOSPI나 부동산 시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글로벌 경제 지표구리, 유가, 엔 환율 등을 이해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외 시장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줍니다. 6.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최근 경제 지표를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CPI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투자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식으로요. 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사점 투자와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 책은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경제지표는 투자자의 나침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경제지표는 투자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방어적인 자산에 집중하는 식으로 지표를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는 특히 2022년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장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도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이나 금융 전공자가 아니어도 9가지 지표를 통해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에요. 저자의 친절한 설명과 신뢰 덕분에 초보 투자자도 매크로 경제를 이해하고 투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경제 용어를 피하고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를 든 점이 돋보입니다. 3. 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유연성의 조화. 이 책은 장기적인 투자 철학의 분산 투자, 가치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추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지표가 개선되면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고, CPI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전환하는 식으로요. 이는 변동성이 큰 현대 시장에서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 4. 한국 경제의 글로벌 연결성. 한국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경제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출 지수나 구리 가격 같은 지표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립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늘어나면 한국의 철강 기업 포스코 등의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죠. 이는 투자자들이 국내외 시장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감정적 투자에서 벗어나기. 투자는 종종 감정의 게임이 되기 쉽죠. 주식이 폭락하면 공포에 빠지고, 급등하면 탐욕에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시장이 요동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6. 실시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최근 경제 지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이를 빠르게 해석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 시장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투자자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를 위해 저자는 경제 캘린더를 참고하며 중요 데이터 발표일을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점을 느꼈을까?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경제지표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온라인 서점과 투자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서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독자들이 이 책에서 느낀 주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자 친화적인 설명.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복잡한 경제지표를 쉽게 설명한 점을 꼽았어요. 예를 들어 한 독자는 경제학을 전혀 몰랐던 나 같은 초보자도 장단기 금리차나 테일러 룰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저자의 명쾌한 설명을 칭찬했죠. 특히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고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를 든 점이 초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2. 실용적인 투자 가이드. 이 책은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표를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한 독자는 수출 지수를 보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뒤
실제 수익을 냈다며 실용성에 만족했다고 밝혔어요. 또 다른 독자는 유가 상승 시 에너지 ETF에 투자하는 전략을 배웠고 2022년 시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3. 글로벌 시각의 확대. 한국 투자자들이 주로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구리, 유가, 엔 환율 같은 글로벌 지표를 다루며 시야를 넓혀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했다는 평이 많았어요. 한 독자는 엔 환율을 보고 미국 주식 비중을 줄였더니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며 글로벌 지표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했죠. 4. 감정적 투자에서 벗어나게 해줌. 시장에 급등락에 휘둘리던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데이터 기반의 이성적인 투자 접근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한 독자는 주식이 폭락할 때 공포에 빠졌었는데 지표를 보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CPI 발표를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하는 법을 배웠다며 감정적 투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5. 다소 아쉬운 점. 몇몇 독자는 책이 초보자에게는 훌륭하지만 이미 경제 지표를 잘 아는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기본적일 수 있다고 느꼈어요. 또한 지표를 활용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의 포트폴리오 구성법이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죠. 한 독자는 지표 해석은 훌륭했지만 실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더 많은 예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6.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유용.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건축 허가 건수 같은 지표가 부동산 시장 예측에 유용하다고 느꼈어요. 한 독자는 서울 아파트 투자 타이밍을 잡는데 건축 허가 건수가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책은 초보 투자자부터 중급 투자자까지 경제 지표를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혼란스러운 시장 환경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찾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를 활용한 투자 사례. 책의 실용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투자 사례를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 2023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구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를 미리 감지한 투자자는 구리 관련 주식의 프리포트 맥모란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헬스케어 섹터의 존슨앤존슨과 같은 방어주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2021년 한국 수출 지수가 급등하며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 지수를 참고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을 매수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처럼 책은 지표를 활용한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며 독자들이 이를 자신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경제지표구는 복잡한 경제와 투자의 세계를 단순화하며 누구나 시장을 읽고 자신감 있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책이에요. 9가지 지표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투자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초보자든 경험이 많은 투자자든 이 책은 당신의 투자 여정에 새로운 통찰을 줄 거예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경제 지표를 활용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표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또는 이 책에서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지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투자의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